자,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과를 보내야 되냐는 거죠. 그쵸? 스포츠과를 보내야 되는지 체육 아니면은 심리학과를 보내야 되는지 지원을. 이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그 분야들이 그 메이저들 과들이 이렇게 인테그레이션도 되고 퓨전도 되고 그리고 그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이거하고 이거 같이 결합해서 공부하고 싶고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어떡하냐고. 교육 심리. 교육학과 보내? 아니면 심리학과 보내? 교육 비즈니스는? 응?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정책. 정책학교 보내? 아니면 교육학과 보내? 이런 거. 어떤 디파트먼트를 지원하냐는 거죠. 음.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어, 아, 제가, 아무튼 우선 강의하고 나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스포츠 심리학을 보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포츠 심리학 박사과도 실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즉, 이런 과들도 있으니까 우선 그거를 구글에서 설치 해봐요. 교육 심리, 이런 식으로. PhD, 이렇게 하면은 그런 학교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찾다가, 에듀케이션 쪽 학교를 찾다가 이제 봤는데, 이렇게 이런 일종의 concentration도 있더라고요. 박사 과정에 intersection of sports and education.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딱 구미에 땡기게 딱 맞는 그런 거에 학교 수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많이 학교를 보내야 된다. 요새 경쟁이 심하니까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요런 거 이렇게 스포츠 심리학과 스포츠와 교육과 이런 거는 학교 수가 작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문제인데 뭐 그럴 경우에는 아무튼 좀 이따가 좀 정리 좀 하려고 노력할게요. 저는 말하면서 정리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 심리, 이제 교육 정책. 자, 님들 잘 들어요. 저는 있잖아요. 제가 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다 케바케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원칙을 주고 싶어 해요. 저는 이게 룰이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한번 좀 시도해 볼게요. 노력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원칙은 앞 단어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 심리, 교육학과, 교육 정책, 교육학과. 예. 왜 이러냐면은 뒤에 단어가 얼마나 브로드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심리학과 하면은 교육적인 심리학과, 그러니까 심리학과가 이게 학문이 있다만 하면 교육에서는 이 부분만 차지할 확률이 커요. 요만큼. 심리학과에서.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정책 이러면은 이렇게 큰데 교육은 요만큼일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정책에서 교육은. 정책에서 교육은. 이런 개념? 그리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상식을 써도 돼요. 뭐냐면은, 님들, 봐봐. 정책학과, 그럼 무슨 생각 나요? 이렇게 딱, 막 자동적으로 머리에서 생각나는 거는 교육 정책은 아니잖아요. 교육 정책을 공부하시는 분 아닌 이상. 정책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청소년들을,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을 위한 employee, 그러니까 취업 관련된 정책, 아니면은 지방을 위한 정책, 이런 정책이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딱 떠오르진 않잖아요. 교육 정책. 심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소자 심리,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cognitive 심리,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의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자동적으로 교육 심리가 떠오르진 않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학교들을 다양한 과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스포츠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스포츠 심리학과 박사학위도 지원하고, 그렇지만 학교 수가 작으니까 예를 들면은 스포츠과도 지원하는 걸 고려할 수도 있고 심리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원칙은 이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애들을 지원을 해야 되냐를 위해서는 되게 search를 좀 해야 돼요. search를. 오케이? 그래서 교수들 백그라운드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면은 교육 비즈니스, 교육 사업 이걸 봤는데 교수들 백그라운드가 거의 교육 쪽은
뭐 멀티 다국적 다문화 교육, 뭐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배우나, 뭐 수학 교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지. 그렇게 비즈니스 쪽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교육 교수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지원할 때 나는 교수들을 이제 언급을 하잖아요. 누구하고 연구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 3명, 2명만 언급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비즈니스하고 연관이 없어도 한 3명 정도 아니면 2명 정도라도 비즈니스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교육 비즈니스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교육학과를 지원을 해도 돼요. 그 학교를.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제 교육 비즈니스는 조금 약간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은 석박사는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석박사는 교육 비즈니스다. 그러면 비즈니스 하나의 툴이잖아요. 그쵸? 툴. 근데 교육은 하나의 그 서브젝이잖아요. 토픽. 그럴 때 석박사는 그 교육 쪽을 깊게 들어갈 확률이 큰데, 근데 이거 말 안 된다. 왜냐면 비즈니스 석박사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를 깊게 파니까. 근데 이제 교육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MBA 같은 데를 가도 돼요. MBA. 그래서 박사학위 비즈니스보다는 이거를 참 제가 이럴 때가 막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저는 이게 답이 있거든요. 그게 경험에 인한 건지 뭔지 알겠죠? 아니면 판단이 빨라서 그런 건지. 그래도 딱 교육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MBA를 가는 게 제일 좋고. 근데 그거는 구독자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뭐냐면 예를 들면은 나는 진짜 교육자야. 난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실전을 뛰어봤는데 참 이 비즈니스, 이 학원 이런 쪽이 참 그래서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고치고 싶다. 이런 거면은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은 교육학과를 가서 박사를 한 다음에 MBA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머 진짜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교육 쪽으로는 많이 공부를 벌써 하셨을 확률이 크니까,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열정을 갖고 그러고 계셨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실전에 뛰셨겠죠. 아니면은 그냥 MBA를 가가지고 비즈니스 이거를 바꾸는 이런 쪽으로 가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난 비즈니스에 관심 있고 교육은 돈도 벌 수 있으면서 또한 좋은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MBA 쪽. 왜냐면 MBA는 짧으니까 1, 2년, 2년이니까 박사는 거의 한 6년, 7년 이러니까 그것도 방법이고 진짜 케바케예요. 근데 이제 왜 제가 교육 비즈니스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왜냐면 이제 석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 스쿨인데 MBA가 큰 축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MBA를 그러니까 좀 이거는 하나의 좀 이렇게 다른 이슈야. 교육 비즈니스는. 아까 전에는 제가 얘기했던 앞단어가 나오는 학교를 가는 게 좀 좋을 거다.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했더라도 제가 지금 버벅거리는 거 알겠지만 이만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긴 해요. 다음에 제가 좀 더 이거를, 근데 또 워낙 변수가 많아가지고, 다음에 더 강의를 잘하려고 하면 할 수 있으면 할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뭐라도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원칙들, 교육 비즈니스를 뺀 상태에서는 정책학과를 가는 것보다는 교육 쪽으로 가서 교육 정책을 공부하는 이런 게 좀 일반적으로 맞지만, 그래도 물어봐도 돼요. 학교에. 정책 쪽으로. 학교에다가. 나는 교육 정책에 관심 있는데. 그거 하시는, 그런 거 지원할 때 정책 학교에 지원해도 되냐? 물어보면 학교들이 친절하게 답해줘요. 명확하게. 오케이? 아시겠어요? 파이팅!